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물체들과 물질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금속, 플라스틱, 고무, 나무 물질의 특징들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어요. 실험 관찰에 정리한 내용을 보며 지난 시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금속 막대 먼저 보겠습니다. 금속은 단단했고요. 물에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잘 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광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금속보다 가벼웠죠. 하지만 그래도 딱딱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금속처럼 광택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플라스틱은 모양 변형이 쉽고 색깔을 쉽게 입힐 수 있어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말해줬을 거예요. 나무는 금속보다 가볍고 고유한 향과 무늬가 있어서 우리가 가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무는 가장 큰 특징은 쉽게 구부러지고 또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었어요. 또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고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물질들은 각각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물질의 성질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앞에는 지금 연필, 필통, 자, 가위가 있고요. 또 금속고리, 고무줄, 플라스틱 바구니, 책상, 의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체들을 우리 한번 분류해 볼까요? 분류라는 건 기준을 만들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짓는 것이라고 1단원에서 배웠죠. 만들어진 물질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 있는 책상은 나무, 금속, 플라스틱까지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어디에 분류를 해야 할까요? 어렵죠. 그러면 기준을 바꿔서 한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들과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들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한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는 금속고리, 고무줄, 플라스틱 바구니가 속합니다. 이 물질은 각각 금속, 고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죠. 금속고리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우리가 금속고리는 보통 무언가를 고리에 넣어서 정리하거나 묶는 데 사용이 되죠. 이 고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금속을 이용하지 않아서 튼튼하지 않아서 금방 끊어져 버린다면 정리해 둔 게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무줄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고무줄은 보통 늘려서 무언가를 묶을 때 사용하죠. 또 쉽게 우리가 구부리거나 늘어뜨릴 수가 있어서 다른 물체를 쉽게 묶을 수가 있어요. 만약 고무줄이 고무가 아니라 나무나 금속이라면 쉽게 늘어나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 플라스틱 바구니는 간단한 물건들을 담을 때 사용하는데요. 이런 바구니가 무겁다면 안 그래도 물건을 넣어서 무거울 텐데 바구니까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가벼우면서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플라스틱은 모양과 색깔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의 바구니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책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책상은 가장 위쪽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상은 위쪽은 가장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탱하는 본체 부분은 금속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죠. 가장 밑부분에는 플라스틱이 달려 있습니다. 금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이네요. 책상 위의 상판은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재질의
나무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러분들의 책을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금속을 이용해서 몸체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바닥이 긁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부분은 플라스틱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엔 교실에서 흔히 보이는 쓰레받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쓰레받기는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몸체 입구 부분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입구 쪽을 고무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받기를 이용할 때 떠올려 봅시다. 보통은 바닥에 쓰레받기 입구를 붙이고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를 담죠. 그런데 입구 쪽이 바닥에 확실히 붙지 않으면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었을 때 몸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체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빠져나가는 쓰레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무는 잘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딱 밀착시킬 수가 있어서 먼지들이 몸체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물질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체의 기능에 알맞은 물질을 선택하여 물체를 만들면 사용하기 더욱 편리합니다. 실험 관찰 1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금속 고리는 아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었죠? 금속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보다 튼튼하죠. 다음, 고무줄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좋은 점은 잘 늘어나서 쉽게 묶을 수가 있었죠. 자, 마지막 플라스틱 바구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요. 가벼우면서도 튼튼했죠. 또 플라스틱은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선생님과 책상도 살펴봤었는데요. 책상 맨 위에 부분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고요. 좋은 점은 가벼우면서도 단단하죠. 자, 몸체는 우리가 나무보다 더 단단해야 지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좋은 점은 튼튼하다겠죠? 마지막 받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플라스틱으로 한다고 했죠? 바닥이 긁히는 것을 줄여준다고 했죠. 쇠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바닥이 많이 긁혀서 바닥을 오래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 쓰레받기는 선생님이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고 단단하다고 했고요. 입구는 고무로 만들었고요. 좋은 점은 바닥에 밀착되어 작은 먼지들을 쓸어 담기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알아보고 어떤 물질로 만들면 좋을지 얘기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과 함께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손잡이 먼저 볼 텐데요. 우리 손잡이 부분 보면 뭘로 덮여 있죠? 그렇죠. 고무로 덮여 있어요. 혹시 왜 고무로 덮여 있는지 아나요? 우리가 자전거를 운전할 때 손잡이를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고무를 이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는다 써주면 되겠죠. 다음에 안장이란 건 자전거에 앉는 의자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이라고 쓸게요. 이 부분은 우리의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딱딱하게 되면 엉덩이가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엉덩이가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이 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죽을 이용해서 질기고 또 엉덩이 통증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몸체, 자전거의 몸체는 당연히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해야겠죠. 좋은 점은. 그리고 체인도 마찬가지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당연히 튼튼하다가 좋은 점이겠죠.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자전거를 세게 굴러도 체인이 잘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큰 힘을 견딘다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타이어는 고무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사실 덜컹덜컹 길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때 타이어가 만약 쇠로 되어 있다면 충격이 우리 몸으로 다 전해져서 엄청 아플 거예요. 고무 타이어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물질의 성질을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류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